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쉐인 비버, 딜란 번디, 마에다 겐타, 다르비슈 네 투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올해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두 경기에서 27개 삼진을 잡아냈던 비버는 현재 4경기에서 3승 1.63, 지난 2년간 평균 자책점이 5.13으로 같은 기간 유일한 5점대 투수였던 딜란 번디는 4경기에서 3승 1패 1.57, 다저스에서 홀대를 받다가 미네소타로 넘어가게 된 마에다는 4경기에서 3승 2.66, 2018년 컵스 입단 후 실망스러웠던 다르비슈는 4경기에서 3승 1패 1.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투수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 또는 지난해부터 패스트볼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3월 영상에서 마에다가 류현진의 체인지업과 벌랜더의 슬라이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투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마에다는 그 두 가지 구종의 합산 구사율을 지난해 54%에서 64%로 늘리면서 이제는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1대1대1로 던지는 투수가 됐습니다. 마에다는 현재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4푼 7리, 그리고 포심 피안타율 5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투수는 딜란 번디인데요. 번디는 패스트볼 비중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39%로 10% 이상을 낮추고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번디는 현재 슬라이더가 30타수 1피안타 23진으로 피안타율 3푼 3리, 체인지업이 25타수 3피안타, 피안타율 1할 2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23세 시즌인 2016년 93.8마일에서 27세 시즌인 올해 90.6마일로 떨어진 번디는 투수에게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저하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을 줄이고 더 좋아진 건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투수인 비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버 역시 패스트볼 비중이 57.3%, 45.6%, 36.2%로 내려감에 따라 9이닝당 탈삼진 수가 2018년 9.3개, 2019년 10.9개, 그리고 올해 14.0개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이러한 해법을 한 발 빨리 터득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커터 투수로의 변신을 시도한 다르비슈는 지난해 전반기 평균 자책점이 5.01이었지만 후반기에는 2.76을 기록했고 올해는 1.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패스트볼 비율을 54.6%에서 29.8%로 낮췄는데요. 다르비슈는 어제 미러키를 상대로 7회 1사까지 노히트를 끌고 가는 등 7이닝 11K, 1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디그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디그롬은 올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규정 이닝 투수 중 가장 좋은 98.6마일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패스트볼의 비중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8.6마일로 1위인 디그롬과 95.1마일로 11위인 다르비슈, 94.1마일로 19위인 비버는 상위 20위 내의 구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패스트볼 비중이 41%가 되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02년 64.4%에 달했던 패스트볼 비율은 2018년 55.0%에 이어 2019년 52.5%, 그리고 올해는 49.7%를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50%의 벽이 무너졌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패스트볼이 더 많이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진 패스트볼은 피안타율이 2할 7푼인 반면 나머지 구종들의 피안타율은 2할 2푼 3리였습니다. 그리고 탱탱볼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2할 7푼 6리, 나머지 구종의 피안타율은 2할 2푼 8리로 2018년에 4푼 7리 차이를 거의 똑같게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패스트볼을 줄이고 더 많은 변화구를 던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해설자들은 류현진 선수 경기에서 더 많은 패스트볼을 던져야 한다고 할까요? 그건 결정구에서 차지하는 패스트볼의 비중을 줄이는 건 맞지만 결정구 변화구의 위력을 높여줄 수 있는 셋업 피치로서의 패스트볼까지 적게 던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지난 마이애미전은 그 중요성이 부각된 날이었는데요. 타자들이 철저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노리고 들어온 워싱턴전에서 류현진은 포심 구속이 88.8마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중 전략 수정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마이애미전에서는 평균 90.1마일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체인지업을 노린 마이애미 타자들을 상대로 포심을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 류현진이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포심을 살펴보면 개막전인 템파베이전에서는 그 숫자도 많지 않았고 하이패스트볼이었지만 날린 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몸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좋은 피칭을 하지 못한 워싱턴전에서는 좌우 코너웍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쪽으로 간 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깥쪽 체인지업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체인지업이 무려 14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애틀란타전은 하이패스트볼을 던지기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역시 몸쪽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마이애미전에서는 몸쪽과 높은 코스로 상당수의 포심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애틀란타전에서 개인 신기록에 해당되는 21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지만 포심은 2개뿐이었던 류현진은 마이애미전에서 12개의 헛스윙 중 5개를 포심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포심은 체인지업에 힘을 실어주면 물론 그 자체로도 7타수 1피안타 3진 3개라는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40.6%였던 패스트볼 비중이 올해 33.9%로 떨어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투수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 비율이 40%를 다시 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체인지업을 노리면 패스트볼 비중을 올리고 패스트볼을 노리면 대신 다른 구종을 던지는 경기 중 전략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비버, 번디, 마에다, 다르비슈는 각자 다른 구속의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그롬은 98.6마일인 반면 번디는 90.6마일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뛰어난 변화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해 평균 90.6마일, 올해는 아직까지 89.7마일을 기록 중인 류현진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뛰어난 변화구 라인업을 가진 류현진의 롱런을 결정해주는 열쇠는 바로 패스트볼, 그리고 패스트볼 평균 구속 90마일을 사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류현진의 다음 상대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인데요. 현재 볼티모어는 지난해처럼 부진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12승 8패로 동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팀 타율이 쿠어스 필드를 쓰는 콜로라도 다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2번째로 높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류현진은 타자구장으로 유명한 볼티모어 캠든 야즈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캠든 야즈는 추신수가 44경기에서 8개 홈런, 타율 3할 5푼 1리, 장타율 5할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추신수도 좋아하는 구장입니다. 류현진은 데뷔 첫 시즌인 2013년, 그것도 생애 첫 동부 원정에 나섰다가 2개 홈런을 맞고 6이닝 5실점에 그친 바 있는데요. 그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 류현진이 두 번째 캠든 야즈 원정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